오늘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태섭입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대학에 이번에 최초로 선정이 돼서 1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성과 발표를 요청하셔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단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창의교육 거점센터 핵심 교원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좀 공유하는 게 타 사업단과는 차별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교원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발표는 우선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점센터 핵심 교원, 핵심 교원이란 말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특히 교육과정 개선 과업과 관련돼서 핵심 교원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했는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핵심 교원을 모셔서 여러 교과, 비교과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들은 생각들 그리고 제언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양성대학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화여대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사업은 창의교육 미래교육에 적합한 창의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교사의 창의교육 핵심 역량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이 2년 우선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성과에 따라서 3년까지도 지원이 연장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차 년도에는 창의교육 모델 개발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요. 2차 년도에는 창의교육 교육과정 심화 그리고 예비교육 교사 핵심 역량 강화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저희가 개발한 모델 그리고 프로그램을 전국 확산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5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과 관련된 과제,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과제, 핵심 역량 강화와 관련된 과제, 성과 확산과 관련된 과제, 그리고 현장 연계 강화와 관련된 과제 이렇게 총 5가지 과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2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돼서 저희가 핵심 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총 20분의 전임교원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사범대학의 전임교원이 80명이 좀 안 되는데 거의 4분의 1 가까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사범대 학장님께서도 저희 연구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이 방에 와 계신 국어교육과 권순희 교수님 그리고 과학교육과 이현주 교수님 또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4가지 팀으로 구성을 해서요. 중등 창의, 그다음에 초등 교대원 창의, 그리고 교직 역량 강화, 그리고 효과성 검증 및 환류 이 팀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그 맡은 연구 및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및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키워줄 수 있는 예비교사들, 저희 사범대학생들의 창의교육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전문가이신 분들과 각 교과 교수님들,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정한 창의교육 핵심 역량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핵심 개념 분석 역량. 저희가 정의한 것은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학생 수준에 맞춰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 능력. 두 번째 역량은 학생 참여형 수업 디자인 역량.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의 수업 몰입을 위해 수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교사 능력으로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 역량은 과정 중심 평가 역량입니다.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사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핵심 역량은 창의적 교수법 역량입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매체 및 창의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 능력.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예비교사 창의 교육 핵심 역량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4가지 핵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업과 관련돼서 그 사업에 어떻게 되면 프레임워크가 되는 모델을 좀 저희가 고민을 했고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은 1차년도 최종 보고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실릴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위시프트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과학교육과 이현주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델 개발과 관련돼서. 그래서 미래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사범대학의 교육과정도 이제 전환이 필요한데 대전환이 필요한데 크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5가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이제 5가지 유형의 하이브리드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는 온라인과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학습 환경의 하이브리드. 이것은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초중등뿐만 아니라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들 고민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학기 또 지난 학기에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혼합이라고 하면 가장 정통적으로 또는 가장 협의로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온라인과 대면 학습 환경의 어떤 혼합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1차원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레이어를 둬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 미래 교육을 대비한 전환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양한 학생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창의 교수법 그리고 다양한 매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 사례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 ICT와의 하이브리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장기 계획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거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 사업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현직에 계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거점센터라는 사업인데 거기서도 현재 계신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신 특히 다양한 어떤 최첨단 테크놀로지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수업에 가지고 와서 좀 적용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아마 2차년도부터 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전공, 다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하이브리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가 끝나고 우리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발표해 줄 내용은 사실 이 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개발한 것들을 나중에 중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개발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을 오늘 발표를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아까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창의교육 모델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적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위시프트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오늘의 발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창의교육 교원 교육과정 개선입니다. 이 과제의 경우는 창의재단에서 RFP가 나올 때부터 아주 핵심 과업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직 영역, 그다음 교과 교육학 영역, 교과 내용학 영역에서 여러 과목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창의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고 그것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그러한 과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현장 교원 그리고 핵심 교원들의 인풋 그리고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교육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또 온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성과 확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사실은 성과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레존에 관련 블로그 글 올린다든지 저희가 1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술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 확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연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부속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속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는 이제 부고와 부속 고등학교와 이제 수학 그리고 과학 담당 선생님들과 모시고 이제 구체적인 현장 연계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년도 저희 추진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과업, 창의교육 교원 교육과정 개선 과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업이 오늘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핵심 교원 활용과 관련된 어떤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더 저희 발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금년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총 13개 교과목에서 창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과목에서 6개, 그 중에 3개는 저희 이 과제에서 이 사업에서 지정되어서 나왔고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 교육공학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왔었고요. 그다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그래서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는 초등 하나, 중등 셋. 그리고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초등 하나, 중등 2개 그 과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개선을 노력을 한 학기 동안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이 1차년도 사업인데 저희 사업 선정 그리고 협약을 5월 중순에 했고 아마 예산을 배정받은 게 거의 한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1학기가 없고 2학기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지금 13개 교과가 지금 현재 이 개선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교과 교육학, 물리와 수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 아동문학 요 3가지 교과에서 핵심 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핵심 교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과학창의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의교육 관련 사업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교사 대상으로 하는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점센터 사업인데 거점센터의 경우에는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선도교원으로서 이렇게 뭐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점센터 사업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참여하시는 현장 교원을 핵심 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저희 지금 이 사범대학 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사업은 저희가 금년이 처음이지만 이미 저희 사범대 그리고 교대원에서 이화여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돼서 3차년도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교원 양성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거점센터에 참여한 많은 그 전임 교원들, 교수님들 또 저희 선도교원 양성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점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핵심 교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도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께 좀 요청을 드려서 저희 사업에 예비 교사들의 창의교육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 그랬을 때 흔쾌히 교수님들께서 추천도 해주시고 핵심 교원분들께서도 흔쾌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단과는 다르게 저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점센터는 사실 저희 사업단도 초반에 굉장히 많은 유기적인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사업도 많이 하고 뭐 포럼도 같이 주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교원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에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업에 참여 중이신데 뭐 대표적인 게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고 그 프로그램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현장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예비교사가 듣는 수업에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실제 적용도 해보는 그런 사례들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훈이 총 초등과 중등만 했을 때 3차년도에 거점에서 3차년도에 48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초등이 14명, 중등이 34명 이렇게 됐고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업에도 참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과목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초등국어입니다. 아동문항이고 교과 내용학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초등교육과 옥현진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운영을 하신 수업이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번 2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운영과 관련돼서 그 본부 차원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뭐였냐면 수강 인원이 50명이 넘는 수업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혼합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재밌는데 원하는 학생은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 수업에 와서 같이 그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는데 그때 이 수업 내용을 다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학교로 와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학생은 그냥 집에서 그 줌을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육과정 개선과업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경우는 다 수강 인원이 좀 작아서 요 혼합 수업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핵심 교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중등과학은 이제 물리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아까 소개해드렸던 과학교육과 이현주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셨었고요. 그다음 중등 수학은 저희 수학교육과의 김래영 부학장님께서 수학교과 교육론 수업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수업에서 핵심 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 문학입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의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교과목 개요가 간단히 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 요 스크린샷 하나 올려놓은 것은 이제 줌으로 수업이 활용될 때 특히 그 핵심 교원 분께서 특강을 하실 때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학생들 이름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서 제가 일부러 이 해상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뿌옇게 지금 사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외부 어떻게 보면 외부인 특히 현장에 계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의 평가 그리고 평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참여를 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문학작품 창작 활동 이게 이제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수정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작품의 독창성, 수준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점검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은 예비교사들의 어떤 현장과 관련된 이해를 조금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표는 이 피드백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준 그런 피드백 이외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서 줌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학생들에게 준 피드백 이외에 수업을 담당한 교수님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 피드백을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최종 그 성적을 낼 때 평가를 할 때 이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해서 평가에 그 학생들 성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시프트 모델에서 이것은 사실은 학교 현장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활용 방법입니다. 특강을 활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페이스-투-페이스 학습 환경에서 이 하이브리드 상황에서 저희가 뭐 줌을 통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이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선생님께서 자세히 좀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과학교육과 특히 물리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목 개요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물리교사로서의 물리 수업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슬라이드로 모자라는데 그래도 그냥 슬라이드 수를 좀 제한을 하려고 이렇게 좀 두서없이 좀 붙인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참여, 학생 참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패들렛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패들렛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뭐 토론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각 조별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 각 조에서 정리한 내용을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R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예비 교사들의 플립 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 역량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된 핵심 교원의 피드백도 많이 받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업 시간에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화면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 교원, 그 핵심 교원 분께서 지금 줌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조별 과제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프트 모델에서 뭐 인공지능 중심 첨단 ICT와 하이브리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특히 이 수업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수업 활동 이런 것들 많이 수업에 소개도 하고 실제 학생들이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거점센터 핵심 교원이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이때 이제 소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AI 교육과 관련된 현재 트렌드, 그 해외 사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실제 과학교육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 이런 것들도 평가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또 챗봇을 통해서 뭐 그 멸종위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또 제가 그 핵심 과원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거점센터 사업에서 개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도 또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몇 개 올려놨는데 우선은 조별 멘토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멘토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그 조원들과 그 멘토 선생님, 그 핵심 교원과 이제 따로 시간을 잡으셔서 줌을 통해서 미팅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 증빙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멘토링이 끝났을 때 그 핵심 교원께서 멘토링과 관련된 자문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님께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는 평가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시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뭐 수업 지도안 작성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신 부분, 그리고 수업 실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고 또 멘토 교사 피드백을 받는 이런 활동도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학교과 교육론입니다. 저희 김내영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던 수학교육학 입문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목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특히 수업 지도안 작성과 관련돼서 핵심 교원들의 피드백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현장 교원 3분의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중에 2분이 저희 거점센터 핵심 교원이셨고요. 수업 지도안 평가 그리고 관련돼서 개선 수정 사항과 관련된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현장 교원이 줌을 통해서 그걸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도 간략히 주지만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피드백을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현재 지금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은 지금 담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종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특강도 핵심 교원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사범대 학생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 그 핵심 교원분을 모시고 수업의 일환으로서 수업에 대해서 현장에 어떻게 지금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핵심 교원 활용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창의교육과 관련돼서 특히 창의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이런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조금 참여를 하셔서 인풋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자세히 전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창의 교육과 관련된 핵심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어떤 기술 역량을 갖추시는 분들이라서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실 때 항상 흔쾌히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 이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그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줌을 통해서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큰 사업이 거점센터 사업이나 저기 선도 양성대학 사업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창의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운이 좋아서 거점센터가 같이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아주 가깝게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다른 데의 경우는 그럼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조금 교원양성대학 사업과 거점센터 사업 간의 네트워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점센터 간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성대학 사업과도 좀 네트워크가 좀 보다 잘 형성이 돼서 뭐 정기적으로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줌이라든지 각종 온라인 툴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런 걸 통한 핵심 교원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 조금 더 부담 없이 핵심 교원들도 참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강력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문료라든지 이런 거 드리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뭐 교육부라든지 뭐 재단 차원의 어떤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발표한 것 같은데 제가 오래 하면 뒤에 학생들이 좀 짧게 할 수 있어서 좀 오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지 않고 공유 지금 PPT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 그 다음 발표 곧장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0분 발표 준비한 걸로 되는데 맞나요? 네, 10분 조금. 네, 그러면 저기 슬라이드 올려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융합 선도대학 이화여자대학교의 연구 발표를 맡은 수학교육과 백시연 2학년입니다. 지금부터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체험형 온라인 콘텐츠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내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외적 연결에도 초점을 맞추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6가지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스팀 교육이 도입되었으며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수학 분야의 응용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교육의 필요성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업 중 모둠 활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개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며 평가는 여전히 지필고사 형태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교사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교육 양극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새로운 교육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교육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방향적 한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직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네이버 밴드가 바로 단방향 수업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상호 질문 및 피드백을 주고받는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수업에서는 단방향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쌍방향 플랫폼인 줌이나 행아웃을 사용하더라도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교사가 모든 학생의 수업 참여도, 흥미, 개념 이해도를 모니터 수업 화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업은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연결이 불안정하다면 그 순간에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의 내용적 한계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학생의 아이디어를 학습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생 중심의 유무형 산출물이 다양하게 나오도록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이나 실패의 가치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하는 경험을 제공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는 스팀 교수학습 준거의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에 해당하며 창의와 민재의 핵심 역량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으로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흥미에 맞는 적절한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 중심으로 탐구형, 체험형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아이디어를 학습 활동에 반영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얻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 2가지를 극복하고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요소 3가지를 모두 적용하고자 새로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학 교구제와 VR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 교구제란 수학을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입니다. 교구제를 활용한 수업은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하여 학생들의 흥미, 자신감, 지속성, 그리고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특히 도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학 교구제는 낮은 접근성과 높은 비용, 그리고 보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한계점을 VR과의 융합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VR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누구나 체험 가능하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도 학생 개개인에게 맞추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이수자의 직종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수학 교구제와 VR의 장점을 접목시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수학 교구제와 VR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의융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단원을 선정하여 예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수업 중 해당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실물로 다루기 힘든 교구제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타고라스 정리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기하 단원의 지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도 목표를 반영하여 새로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일부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의 수학 게임 콘텐츠는 화면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는 종이로 된 책 안에 있는 문제를 화면 안으로 옮겨온 것 이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기존 수학 게임 학습 콘텐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수준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콘텐츠 속에서 직접 수학 교구제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개념의 내적 연결성이 부족하며 대부분이 단답형 혹은 선다형 문제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실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의 아이디어를 학습 활동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실패의 가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 중 2가지의 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저희 콘텐츠는 프로그램 안에서 수학 교구제를 직접 사용합니다. 교구제의 낮은 접근성과 높은 비용, 보관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온라인 학습에서 클릭과 드래그를 통해 학생들이 교구를 직접 다루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답안 수용입니다. 기존의 콘텐츠는 단답형 혹은 선다형 답안을 제출하게 하여 정답과 오답이 명확히 나누어지는 형태였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예상 답안을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설정해 놓고 학생이 서술형 답안을 입력하면 유사도와 정확도를 검사하여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일부 제작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위에 있는 학생 아이콘은 원래의 프로그램에서는 구현되지 않으며 본 발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용도로 삽입하였습니다. 화면 속 교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학습하는 데 이용되는 수학 교구제입니다. 아래의 아이콘 바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교구를 다루어 본 후 수학적 관계를 알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원래는 PPT를 이용하여 영상화하는 단계까지 구성해 보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당 교구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지 않고 직접 체험을 통해 학생이 그 사용 방법과 수학적 관계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프로그램 사용 후에는 교사의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첨부한 교구제입니다. 교구제의 실제 사용 영상으로 위에 2칸에 물이나 모래를 넣은 후에 아래로 같은 양을 흘러내어 보내어 양이 같음을 확인함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문항 하나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녹화해 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면은 게임처럼 구성을 하였습니다.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은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제시된 교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에서는 삼각형이 예각, 직각, 둔각인 경우를 각각 학생이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도 기능을 통해 각도를 알아본 후에는 길이 기능을 통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사용자가 직접 클릭과 드래그를 통하여 조작하게 됩니다. 각도와 길이 기능을 모두 사용해 본 후에는 물을 통 안에 넣어보는 조작을 시행합니다. 물을 위에 상자에 넣고 아래의 큰 통으로 같은 양을 내렸을 때 얼마나 차는지 그 양을 비교합니다. 옆에 칸에도 같은 조작을 해주어 물의 양을 비교해 봅니다. 두 경우에 모두 물의 양이 모자람을 확인한 학생은 위쪽에 있는 2칸에 모두 물을 넣어서 내려보내는 조작을 시도합니다. 위쪽의 2칸에 모두 물을 넣어 내려보낸 양이 아래의 칸에 들어가는 물의 양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시행합니다. 예각인 경우에 대해 같은 조작을 시행해본 학생은 위쪽의 2칸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아래의 칸에 들어간 물의 양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둔각인 경우에 대해 같은 조작을 시행해본 학생은 위쪽의 두 칸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아래의 칸에 들어간 양보다 적음을 조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조작을 해보는 것을 통해 수학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학생은 아이디어 아이콘을 눌러 답안을 입력하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눌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최종적으로 답안을 완성한 후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면 교사에게 답안이 전송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며 교사들은 전송된 답안을 확인하여 이후 수업을 통해서 형식적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배우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구현 영상을 보여준 후에 답안을 작성하게 하였을 때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다양한 오답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피드백과 지도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사용 이후 수업을 통해 학생이 체험한 교구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제출한 답안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도의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은 학생이 제출한 답안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예시입니다. 수학 교구를 VR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후 수업 시간에 철저한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희 연구의 최종 목표는 VR 단계까지의 구현이기 때문에 VR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수학 교구의 단점을 극복하고 VR의 장점을 살린 창의 융합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으며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배울 수 있으며 배워야만 한다. 이는 NCTM의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이 말처럼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학교육과 백시연, 이영민 학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좀 줄이고 뒷부분을 더 자세히 들을 걸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같이 마련해 주신 수학 콘서트 저희 이화여대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단 세션 발표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저희가 질의응답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사업단에서 지금 권순희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그리고 아까 이용화 교수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발표 준비해 준 우리 두 친구 백시연, 이영민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